안녕하세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네, 손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면이 여기 있다. 이 말은 여기가 이제 거의 읍면의 중심부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도 여기 있고 도로는 이렇게 가는데 정류장이 여기 이렇게 흘러간다. 자, 아마 여기는 비도시 지역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데가 관리 지역일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적 편집 들어보시면, 네. 당연히 이쪽 라인 같은 경우, 계획 관리, 생산 관리, 토지 이음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거의 90%는 맞습니다. 관리 지역의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가 나뉘거든요. 어, 그래서, 도관농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외웠었는데, 공법을 공부할 때, 그 외운 내용을 실제 이제 현장에 이제 적용하다 보면 도시 지역과 이제 비도시 지역으로 나뉘면서 왜 관리 지역을 그렇게 유심히 보냐. 특정 이제 지역마다 뭐 농림도 그렇지만 활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 용적률이 확실히 그리고 그 규제가 확실히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상한 대로 이제 관리 지역을 흘러가고요. 그 다음 다시 편집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큰 길을 따라서 이제 흘러가다가 보통은 학교 주변 이쪽 라인들이 바로 개발되고 이러진 않아요. 읍면동, 그 읍내의 이제 중심지긴 한데 여기가 바로 개발되지 않고 트렌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관광 자원이 이제 결합되어 있으면 이런 곳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뭐 근생으로 바꿔서 많은 이제 투자나 뭐 그런 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길이 이쪽 라인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여기 라인이 이제 그게 발전이 되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그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지나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위쪽으로. 네. 그래서 스카이뷰를 한번 이렇게 쓱 봅니다. 네, 쓱 보게 되면은 여기가 아마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짓고 이쪽에 이제 마을이 조금 모여 있고요. 옹기종기 모여 있고 편집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길이 쭉 위로 해서 이제 보통은 전원주택을 지을 때 이제 그 단차나 층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단차 때문에 이제 파고 들거든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전원주택지를 개발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이제 너무 경사도나 이런 걸 보겠지만 도로를 따라서 능선을 하면 이쪽 라인과 어, 이쪽 라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창고가 있고 이렇고 이쪽 라인인데 자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 뭐 한 16년, 17, 18, 네, 20, 12 여기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네, 많이 들어오진 않고 그래도 지금 보시는 최근 사진하고 이제 2008년도 사진이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여기는 그렇다. 그렇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거지가 이쪽으로 있으니까 생활 편리함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파출소 여기도 있고 마트도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그나 전원주택지가 조금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8년도, 9년도, 자, 10년도, 11, 15, 7, 네, 이렇게 전원주택지 비슷하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하나둘씩 주택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형이 아주 경사도가 심하고 이러진 않고 도로를 통하면서 이제 읍내도 가깝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파고 들어서 이렇게 부직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 인허가 받기도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곧바로 네, 네이버 부동산에 봅니다. 당연히 여기가 비도시 지역이니까 아파트가 있고 이러진 않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데 아파트가 없겠죠. 왜냐면 아파트가 하려고 하면 영도 지역이 보통 2종이랑 3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관리 지역에 비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있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렇다면은 이제 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주택들을 보시면은 뭐 이곳에 이제 주택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학교 가깝고 이런데 이제 주택이 있을 수 있고 이 도로 라인에 따라서 뭐 이제 활용하기에 다르겠죠. 뭐 그리고 자, 토지나 상가를 보면 이쪽 위로 이렇게 뭐 여기도 있네요. 뭐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예. 자, 우선은 밸류맵을 한번 보시죠. 자, 경매 물건이 막 많이 나와 있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진 않고 시내 중심가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하게 그 갭 투자 이런 것보다는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개발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사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그 주택 보유를 하다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이런 곳은 아마 보면은 네 보통은 전원주택 부지를 하다가 이제 순환이 안 도는 거죠. 돈 자금이 이제 끊기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지어지지도 않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직거래네요. 토지가 계약됐고, 이 땅은 자 여기가 보시면은 이 땅이 나쁘진 않네요. 예, 요건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도로가 우리가 전원주택을 생각할 때 배산임수로 해서 사실 조용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 파고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은 전면 후면이 트여 있어서 마당이 있고 이런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여기가 이제 보면은 8년도에는 뭐 요런 땅에 거의 논이었네요.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땅을 이제 전원주택을 짓는다,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실. 생각을 잘 못 해요. 예, 생각을 잘 못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보시면은 네, 뭐 이런 허벌판이었습니다. 허벌판에 벌판이었네요. 이쪽은 뭐 먼저 지었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주택이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 전박 가수원 네. 우리가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그런 토지가 이런 식으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수목을 또 심어놔서 뭐 세금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네, 배수로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지어졌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이쪽 라인과 이제 반대편 라인까지 있다 하면은 이게 항상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좀 더 편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근생으로 뭐 펜션 비슷한 네, 외관업이나 펜션, 농어촌이나 이런 민박 네,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나쁘진 않고요. 자, 거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확실히 동네가 뭐 조용하다는 의미죠. 조용하다는 의미고 자, 여기는 날짜가 비슷하면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다 샀네요. 자, 잠깐만 위성으로 보면 자, 여기는 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서 이렇게 되었는지 실제 이제 가봐야 여기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딱 보시는 겁니다. 이제 아,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원주택지가 마을은 이쪽에 있었고 네. 중심부는 여기 있는데 여기는 뭐 흘러가는 자리 그러니까 특정 목적의 학교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이러진 않고요. 당연히 이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을은 이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전원주택은 이쪽으로나 이쪽인데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땅야를 보시면은 그
지금 거래가 엄청 많이 된 게 보입니다. 특히 뭐 여기 산양리는 아니지만 이쪽 라인을 보시면 바닷가 라인 쪽은 특히 항상 바닷가 라인은 이제 계속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21년도, 그 다음 22년도 뭐 특정 시기에 엄청 거래가 많이 됐다. 그때 이제 유행하는 그 부동산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숙박 쪽으로 갔고, 그때는 전원주택, 또 어떤 때는 이제 숙박.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장, 글램핑장, 그 다음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특정 목적 때문에 이제 대형으로 거래가 막 엄청 많이 그 일대가 다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농어촌 관련해서 정부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또 거래가 되죠. 이렇게 거래되는 거를 보면서 그 나만의 이제 상상을 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뭐 아주 디테일적으로 깊게 뭐 분석을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우선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뭐 현장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제 전원주택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 아예 거기를 뭐 이 땅을 어떻게 사서 뭐 어떻게 이제 전원주택을 만들고 어떻게 이제 또 나중에 매매라고 활용하고 뭐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지비와 뭐 건축비 여러 이제 경비들,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세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앞에서 보셨듯이 이게 내 예산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 이게 이렇게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항상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뭐 장밋빛 미래만 보시고 하면 안 되고요. 우선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짓고 건물을 짓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보는 눈을 지금은 뭐 보는 눈을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품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손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 여기는 뭐 도로가 어떻게 돼 있고 경사도가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네. 자, 오늘도 네 손품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자 부동산이었습니다.